이리농구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박지도입니다. 자, 옷으로 테러를 저지르시네요 지금. 루키. 루키더 바스켓. 근데- 이런 옷을 누가 또 이제 아니 선물 옷은 줘가지고. 루키인데 네. 얼굴은 아유 뭐 한주간 계속 알못 하셨죠? 뭘 알못했다. 농알못. 짜증나. 알못. 뭐 신인수 선수가 요즘에 활약이 좋지 않습니까? 뭐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어제 경기에서 거의 뭐 김한배 선수의 쿼터백 같은 패스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딱 삼땅하면서 슛이 안 좋다고 이 농알못아 딱 이 슛을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도 이제 네. 딱 박히는 순간 저를 이제 질타하는 듯한 그런 하나원큐 느낌이었어요. 이시준 코치가 딱 앉아있다 그 슛 들어간 순간 고개를 딱 떨구더라고요. 야. 유동혁 저런 마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 수 있게 저 그렇습니다. 속을 살짝 들어가지 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유동혁 기자가. 저는 못 봤어요 처음에 못 봤다가 나중에 이제 하이라이트 보면서 이제 본 경기 보면서 이제 딱 들어가길래 역시 후다발이라고 그러거든요. 후다발이 괜찮군. 이렇게 봤습니다. 이번 주도 굉장히 좀 상큼하게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넷째 주 WKBL 룸 팩트. 이번 주가 할 얘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컴팩트하게 하긴 해야 되는데 할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이번 주가 너무 기뻤어요. 6경기가 펼쳐졌는데 평균 점수차가 4점이었죠. 그렇죠. 가장 큰 점수차 같은 게 6점 차였고 네. 사실상 거의 모든 경기가 접전이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었던 한 주였어요. 저는 단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일단 김혜나 선수 너무 감명 깊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은행은 얘들은 정말 진짜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BNK와 하나원큐가 올라오니까 제가 기분이 지금 살짝 업됐어요. 뭐 나름 경기력이 좋았다. 저는 오늘 다운 되겠습니다. 그럼. 왜 그래요? 업이라면서요. 이런 유머는 아니죠. 시대착오적인 유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네. 1위 KB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B가 주한선수 우리은행한테 패했고 그다음에 하나원큐한테 승리를 갖다 거뒀는데 그 KB가 사실은 독주할 거라고 봤었는데 브레이크 이후에 좀 불안합니다. 계속. 저는 일단 네. 그냥 KB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네. 기대 이하다. 네. 네, 기대 이하고 사실 KB는 1위 단순히 1위가 아니라 1위 독주 그리고 신한은행, 우리은행으로 이어졌던 어떤 왕조를 이어갈 팀이 아니겠냐라는 그런 기대들을 모았는데 네. 지금 휴식기 이후에 지금 경기하는 걸 보면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이런 평가인 택도 없다. 네, 저는 좀 그런 모습이 좀 느껴졌고요. 네. 특히 우리은행과의 경기, 뭐 우리은행 경은 사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저는 사실 KB전에 우리은행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우리은행은 그날 잘할 수가 없는 조건에서 그냥 정말 열심히 했어요. 네.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정말 최대한의 열심히 했는데 네. 열심히 한 우리은행한테 경기를 그 정도로밖에 못하고 지었다라는 거는 네. 저는 그 정도의 팀이라면은 우승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KB가 최근 몇 년간 보여줬던 그 경기들 중에서 최악의 경기를 보여줬다. 그래서 뭐 하나원큐전에서 이제 이기긴 했지만 저는 그 경기도 사실 지금 박지수가 잘하면 잘할수록 다른 선수들은 본인의 경기력들을 전혀 못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아쉬움이 많았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KB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저는 KB에게 올 시즌에 좀 판타지가 있었어요. 어떤 판타지냐면 이제 잘하는 선수들을 막 다 모아놨을 때 얼마나 환상적인 경기력을 드림팀. 펼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계속 제가 이제 행복농구에 대해서 그랬던 것도 뭐냐면 어떤 절대적 기준이 있으니까 여기에 좀 못 미친다 이렇게 좀 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천천히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공격에서는 저는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박지수 선수는 여전히 위력적이고 그렇죠. 심성용 괜찮았고 강하정 괜찮았고 김민정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했고요. 우리은행전에서. 그리고 저는 심성용 선수가 박지수 선수의 간간히 보이는 2대2 공격이 저거는 막기가 쉽지는 않겠구나. 여기에 뭐 허예은이 이제 로테이션을 돌려도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염윤아 선수가 살짝 부진했지만 뭐 그 부분은 사실 KB에게 그렇게 큰 영향은 안 미치니까 염윤아 또 수비를 해주고 꾸준히를 해주는 선수니까. 근데 수비에서 일단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활동력. 네. 그 우리은행이 사실 할 수 있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좀 빠르게 움직이면서 그리고 넓게 이제 코트를 가지고 가면서 외곽을 쏜다거나 아니면은 미스매치를 유발을 해서 거기서 이제 공략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대응이 좀 많이 미흡했다. 그래서 결국 박지수 선수가 오반칙 퇴장을 당한 것도 이 우리은행의 그런 이제 빠른 트랜지션과 어떤 미스매치 공략에서 박지수의 어떤 수비 부담이 좀 컸기 때문에 나머지 선수의 활동력이 좀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저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전력적으로 강한 팀들을 상대로 할 때 항상 상대팀 감독이 습관처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겁먹지 마라. 우리 같은 선수들인데 왜 그러니까 소위
꼬리를 말고 들어가냐 이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네. 그게 사실은 말로는 제일 쉬운데 전 그게 제일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박지훈 편집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연홍 취재를 많이 했는데 사실 여자 농구에서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바꿔서 얘기하자면은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일진이 있다고 칠 때 그 친구가 시비를 걸었을 때 네. 야 같은 학년이고 같은 친구야 네. 쫄지 마 네가 할 수 있어 네. 못 하잖아요. 네. 그 같은 사람이 알겠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왜 못하지가 아니라 이건 진짜 극복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정말 어려운 그 심연의 문제인데 네. KB는 과거의 신한이나 우리은행이 이런 이미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충분히 그런 이미지를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실제로 12월 마지막 주에 KB가 BNK라던가 하나원큐를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 정말 그랬죠. 네. 그래서 신한은행의 정상희 감독이 초반에 한번 해보다가 안 된다 싶으면 다음 경기 준비한다. 포기 손절. 네. 예. 근데 그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팀들이 KB를 보는 시각이었거든요. 네. 근데 KB가 거기서 그런 힘을 못 보여주고 상대가 이거 한번 해볼까에 당하가지고 끝까지 승부를 가요. 그러니까 상대 팀들 입장에서는 KB가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한번 도전해볼 만한 끝판왕 퀘스트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들은 KB를 할 때 오케이 이럴 거 없어 해봐 이게 되는 건데 과거의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은 너네가 과연 우리한테 진다고 이럴 게 없을 것 같아? 너희를 정말 만신창이로 만들어주마 이게 됐거든요. KB는 그걸 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고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박지수가 있기 때문에 이 팀은 농구를 분명히 쉽게 할 수 있는 팀이긴 해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팀이긴 한데 저는 쉽게 하는 것과 편하게 하는 것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아.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아까 뭐 공격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박지수가 트랩에 걸렸을 때 상황을 보면은 이제 손대범 위원이랑 정지욱 기자가 했던 얘기인데 연습을 봤었는데 그 트랩에 들어갔을 때 안덕수 감독이 나머지 4명의 위치와 상황까지 정해주면서 이럴 땐 이렇게 서라라는 거를 지정까지 하는 훈련을 여러 번 했다고 해요. 근데 휴식기 이후에 그 연습을 했지만 그게 플레이로는 한 번도 안 나오더라. 그건 이제 코칭 스태프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선수들의 어떤 그 활동력이나 그런 문제, 그렇죠.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냥 과연 그런 것 제가 볼 때는 선수들이 머릿속으로 아니 우리는 편하게 할 거야라고 방심을 하는 게 아니라 몸 자체가 이렇게 하다 어쨌든 이기겠지 하다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몸에 굳어진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드는 게 저는 유동혁 기자가 뭐 팬들도 아시겠지만 행복농구 싫어한다는 얘기를 할 때마다 네. 제가 맞장구를 안 치고 그냥 고데기만 끄덕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행복농구를 싫어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줄 수 있으면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 말도 네. 뭐 일리 있죠, 충분히. 네. 근데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유동욱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행복농구 하면 안 돼요. 더 쪼이고 더 맞추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노력을 하는 모습이 더 나와야지 더 힘들어야지 당신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선수들 본인들이 플레이로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KB가 이런 농구를 하는 거는 좀 불만스럽다. 단적으로 리바운드만 봐도 제가 매번 리바운드를 얘기하는데 KB는 리바운드에서 상대를 크게 이기질 못해요. 그렇죠. 네. 지난주에 이제 하나원큐한테는 이제 후반 들어가서 리바운드 크게 이겼는데 딱 박지수의 리바운드만큼 이겼습니다. 박지수를 빼도 높이에서는 KB가 안 져요. 근데 박지수가 가끔 투맨 게임에서 밖으로 나서 슛을 던질 때 인사이드의 KB 선수는 아무도 뛰어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 KB가 갖춰야 될 부분을 지금 갖춰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 주 KB는 특히나 우리은행 경기는 어떤 혹평과 비난을 들어도 지나치지 않은 게임이었다. 저는 이번 주는 좀 KB에게는 좀 쓴소리를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제가 뭐 살짝 이렇게 살짝 비판을 하지만 그래서 뭐 독하다 그러지만 진짜 독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아니요. 이러다가 삐지면 막 끝까지 가 끝까지. 예. 오늘이 바로 그런 이제 실체를 보는 그런 날입니다. 반짝반짝거리는 옷을 입고 왔습니다. 저는 착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실 박진우 편집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KB가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렇게 되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 네. 유동혁 기자가 얘기했던 그 부분이 있잖아요. 약간 판타지가 있었다는 거. 이렇게 되면은 이 연홍 생태계를 깨트리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면서도 사람들 마음속에 약간 바람이 있거든요. 이런 조합의 이 팀이 진짜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걸 보고 싶다는 기대가 있는데 사실 KB가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듯 하다가 휴식기 이후에 너무 확 가라앉아가지고 저는 사실 휴식기 이후에 4경기 다 패했어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1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뭐 KB 뭐 충분히 잘할 수 있고 지금 뭐 그쵸? 예, 그렇습니다. 좀 더 다다음 주 또 봐야 될 것 같고 능력을 갖고 있는 팀이니까 좀 이런 아쉬움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은행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은행이
뭐 어떻게 보면 예상을 깨고 2연승을 했어요. 좀 힘들게 이겼는데 KB한테 석점 차로 이겼고 신한은행한테 한 점 차로 이겼습니다. 뭐 극적인 2연승인데 일단 저는 전술을 두 가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박지훈 편집장이 얘기했지만 박지수 더블팀, 박지수 더블팀이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은행의 더블팀이 좀 달랐던 게 뭐냐면 림에서 좀 멀어진 상태에서 볼을 잡았을 때 즉각적으로 들어가요. 네. 즉각적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멈춰주지 않고 박지수가 패스할 수 있는 패싱 레인을 정확히 차단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승부처에서 KB가 패할 수 있었던 그런 요인, 우리는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고 그 상태에서는 박지수가 패스가 워낙 좋은 선수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뭐 미스가 좀 나왔고요. 네네. 네, 사실 그 부분은 저는 이제 뭐 KB의 어떤 잘못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은행이 그만큼 또 준비를 잘했구나. 아마 이게 예전에 왜 우리은행 김정은 선수 있을 때 위성호 감독이 KB한테 2차 두 번째 경기인가요? 대승을 얻고 나서 우리가 플랜 A, B, C가 있는데 A만 썼다라고 네네. 네, 그래서 그쵸. 이겼다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B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한은행 마지막 패턴 이 부분이 기가 막혀서 저는 우리은행하고 신한은행전이 올 시즌 제가 본 가장 좋은 명승부 베스트 3 안에 듭니다. 올 시즌이요? 네. 전 남자 여자 통틀어서. 전 여자 농구에서 보면은 2년 전이었나요? 네. KB하고 우리은행이 그 6라운드 경기에서 손턴 선수 퇴장당하고 우리은행 막 퇴장당하면서 그 접전이 펼쳐졌던 네. 그 경기 이후 최고의 경기였다. 진짜 마지막 3분은 그 마지막 3분의 그 쇼다운은 역대급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날 해설위원이 손대범 해설위원이었는데 네. 날로 먹었다. 마지막 3분 동안 해설위원이 한 거라고는 이것만 해. 야 그냥 샤우팅만 하다 끝내는구나. 근데 진짜 그거면 다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그 이상 설명할 게 없는 플레이를 양 팀이 그렇게 보여줬다는 게 저는 일단 어쨌든 저희가 기자이기도 하지만 결국 농구 팬 아닙니까? 네. 농구 팬으로서 이런 경기를 펼쳐줬던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선수들 코칭 스태프 모두한테는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멋진 경기였어요. 저는 뭐 감사하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전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는 아니고. 전 그 정도였습니다. 일단 손대범 그 기자, 그 해설위원은 네. 굉장히 효율적으로 해설을 한다. 머리가 좋은 친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뭐 좋은 친구예요. 예, 좋은 친구고. 그리고 이날 이제 그 마지막 패턴이 사실은 이제 우리은행이 가지고 있던 패턴이에요. 네, 맞아요. 패턴인데 근데 문제는 뭐죠? 거기에 페이크를 살짝 썼죠. 그 어떤 부분이냐면 원래는 이제 최은실이나 김정은이 있을 그렇죠. 때 박혜진이 주고 헤드 패스를 받아서 그 석점 쏘는 그 단순한 그런 패턴인데 이게 남자농구로 치면 현대모비스 예전에 유재학 감독이 썼던 그 단발치기가 있어요. 그 단발치기하고 좀 비슷해요. 양동근이 그 사이드라인에서 패스를 주고 거기에서 뭔가 이제 딱 잡아가지고 페이크를 쓰고 나와서 슛 쏘는 이제 그런 형태였는데 그것도 기가 막히게 또 들어갔습니다. 네. 그 마지막 상황이 좀 재밌었던 게 그때 이제 원서영 기자하고 저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여기서 동점으로 갈까? 3점을 갈까? 이걸 얘기했을 때 원서영 기자가 BNK랑 할 때 연장으로 가잖아요. 네. 완벽한 작전으로 네. 최은실이 없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네. 제가 그때 김은혜 위원이랑도 카톡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김은혜 의원이 거기서 3점이야.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라고 하니까 연장 가면 절대 못 이긴다는 거 위 감독님도 알아. 그래서 이건 3점이야. 혜진이겠네라고 하는데 나중에 집에서 중계를 들으니까 정말 위성 감독도 마지막 작전에서 그렇죠. 연장 가면 우리가 진다라는 얘기를 그 순간에 확실히 위성은 밑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잘 알고 있구나 이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김은혜 위원이 좋아요. 네. 손대범 위원도 좋고 김은혜도 네. 좋아요. 네. 그리고 그 마지막 작전 아주 영리하신 분들입니다. 네. 그 최은실 선수 얘기했었던 그 BNK전도 정말 마지막에 그거 안 되면 은실이가 이쪽으로 나와서 여기서 점프슛 쏴 그대로 됐잖아요. 근데 이 경기도 마지막에 정말 다정이가 스크린 받아서 밖으로 나와줘. 그리고 보람아 네가 잡아서 줘야 돼. 혜진이는 주고 코너 가서 네가 쏴. 거기에 박지현이 블럭을 쳐줘. 네, 그거죠. 네, 그게 정말 그대로 되는 상황이 정말 박다정 나오고 홍보람한테 볼 가고 돌아갈 때 사실 박지현 선수가 이날 완전히 말려 있었어요. 네, 경기 초반에 정말 피지컬과 이런 것들을 위주로 플레이를 펼치는 박지현 선수한테 정말 동급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김다빈 선수가 1쿼터에 거의 쇼크를 주다시피 하면서 거의 경기 내내 박지현 선수가 완전히 멘붕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정말 그날 최고의 스크린을 움직이지도 않고 딱 이 상태로 걸어가지고 걸어줬고 또 박혜진 선수도 몸이 완전히 중심을 잃었거든요. 근데 그걸
넣어서 만드는 걸 보면서 야 저게 가능하구나 진짜. 근데 그거 보셨나요? 마지막 작전 타임 때 전부 얘기하면서 아 그렇다고 할 때 박지현 선수가 그 언니가 갔다 오는 거죠. 딱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서 세 다시 명이 한번, 동시에 위성호 아니, 감독, 그 박혜진 그리고 전조 코치까지 아니야라고 다시 한번 설명해줄게. 정말 그랬죠. 티 없이 해맑은 표정으로 라고 하면 네. 근데 어쨌든 진짜 그런 멘탈 좋습니다. 네. 그거를 만들어내는 그 모습이 정말 우리는 강팀이구나. 그리고 아직 그리고 또 뭐 아까 김혜나의 발견 뭐 이거는 뭐 신한은행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얘기하겠죠. 정말 그 마지막 상황에 김단비라는 완벽한 에이스가 있는 신한은행이 김혜나에게 아이소를 계속 지시한다는 그 정상일 감독의 그 발상 그리고 에이스인 김단비가 오케이 네가 해라고 그 롤을 양보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그렇게 됐다고 그걸 또 꽉꽉 성공시키는 김혜나 자 신한은행도 정말 소름 끼쳤고 이 경기는 정말 올 시즌에는 진짜 다른 경기 어떤 경기하고도 비할 수 없는 베스트였고요. 다만 진짜 이 경기 정말 아쉽다면은 박혜진 선수 한 2초만 끌다가 버저비터로 끝내지. 그 1.7초 그거 줘가지고 마지막 상황 연맹이 또 인정했습니다. 오심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진짜 아까 이번 주가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선수들이 승부처에 집중력이 정말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게 너무 좋은데 심판분들은 이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는 느낌. 아니 프리드로 파울을 누가 했는지를 아는데 당한 선수가 누군지를 몰라서 비디오를 돌려보는 게 이런 창조적인 해프닝은 어떻게 자꾸 나오는 건지 저는 심판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 써주셔가지고 선수들이 높아지는 집중력이 좀 더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좀 경기에 오게티가 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창의력을 판정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올 시즌에 뭔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2주 전에 사실 브레이크 직전에 좀 이제 출장을 많이 다녔는데 그때 다 가비지였거든요. 그때 짜증냈죠. 네. 기자석에서 네, 진짜 코트까지 들릴 정도로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라고 소리를 질렀던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나한테는 왜 그랬을 거라는 얘기 안 했어요? 얘기는 했는데 그 정도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왜냐면 경기에 방해가 되니까 소리를 지르지 않죠. 경기 끝나고 질렀잖아요. 경기 끝나고? 네. 경기 끝나고는 할 수 있죠. WKB의 홍보팀 직원이 유 기자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늙어서 저래요. 내가 그 얘기까지 했는데 근데 이제 그날은 제가 또 못 갔어요. 네, 또 이런 경기, 네. 이런 접전. 그렇죠. 유동혁이 없어야 명승부가 나온다. 유동혁은 그냥 사무실에 짱 박혀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기도 굉장히 좋았는데 재밌었는데 그 경기도 못 갔어요. 네, 그러자 연장을 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가 이 부분을 빠뜨린 것 같은데 네. 이번 주 두 경기는 우리은행은 미친 박혜진. 진짜 MVP 그렇죠. 트로피 수집이 취미였던 박혜진이 진짜 최근 2년 동안 몸이 안 좋고 이러면서 그만큼의 아우라는 보여주지 못했었는데 진짜 모두를 서포트하는 끌어가는 박혜진이었는데 진짜 이번 주는 됐어 볼 갖고 와 내가 게임 끝낼게. 진짜로 소름 끼치는 장면을 많이 만들어줘서 마녀가 돌아오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을 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박혜진 선수 예전에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네, 예전에 그 한창 절정일 때 그때 공수에서 어떤 그 틈이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NBA 마이크 콘리 같다. 저 약간 지금 예전에 좋아했고 예전에 절정일 때라는 얘기는 이제 지금은 꺾였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거 꼈죠 지금. 에이징 커브가 왔다. 제 얘기 들어보세요. 네네.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박혜진 선수가 그때 당시에 양동근보다 더 잘한다 농구를. 그때 진짜 유동혁 제가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KBL, WKB에서 농구를 제일 잘하는 선수는 박혜진이다. 했었죠. 그런 얘기 했었고 뭐 어떤 플레이 딱 했을 때는 양동근 선수하고 친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봐라 양동근은 저런 거 못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 아니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양동근은 저 정도가 안 된다. 아니 그 정도. 양동근은 지금 KBL 올타임 넘버원인데. 심지어 유재학 감독한테 가서 박혜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까지 했던. 그렇죠. 그게 농담 반인데 어쨌든 뭐 양동근 선수 대단한 선수고. 맞아요. 박혜진은 그때 당시 이제 저는 이제 결점이 없다고 봤었고 사실 이제 우리는 시스템이 워낙 좋긴 했지만 박혜진은 기본적으로 샷 크리에이팅 그리고 공격, 수비 모든 면, 그 패싱, 득점, 클러치까지 좋았는데 최근 한 1, 2년간 사실 애정이 좀 많이 떨어졌었어요. 왜냐면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박혜진이 왜 저러지? 그리고 FA 되고 나서 혹시 FA 되고 나서 혹시 배가 불러서 저러는가? 뭐 이런 생각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뭐 그 느낌 모르나요? 우리는 배를 불러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그렇죠. 왜 항상 불러 있잖아요. 그렇게 부른 게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헝그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스티브 헝그리하기 때문에. 그 느낌을 모르죠.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박혜진 선수 그래서 뭐 적조건만 여빈이 살짝 네.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 선수도 이제 좀
꺾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김정은 선수 아웃되고 난 다음에 박혜진 선수 하는 걸 보니까 이 선수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흐름에 굉장히 좀 맞는 그런 가드고 그 부분을 잘 살리고 있다. 지금 이제 우리은행이 구조상 어떻게 좀 변화를 시켰냐면 김진희를 완전히 포인트 가드 돌렸어요. 네네. 박혜진을 원래는 1.5번, 그러니까 1번, 2번을 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거의 2번 역할을 갖다가 잘 많이 맡기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집중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득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박혜진은 2번이었던 선수예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이제 이승하와 함께 2번을 할 때 제일 잘했던 선수였고, 근데 이제 우리은행 팀 상황에 따라서 1번도 보고 왔다 갔다 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박희진이 여러 가지 멀티툴을 갖다가 갖출 수 있을 거 이건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 본연의 2번에 어떤 집중을 하다 보니까 패싱도 워낙 좋은 선수니까 네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위력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박혜진은 뭐 1등 공신이다 얘기할 수 있고 또 김진희도 여전히 괜찮다 네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은행이 지금 또 어떻게 좀 변화가 됐냐면 뭐 김정은을 대신해서 최은실 뭐 오승희 두 선수 쓴다는데 그랬는데 이제 최은실 선수도 지금 당분간 못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2주 정도는 힘들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당분간 못 나오는데 여기에서 팀 구조를 싹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젊고 경험이 없는 대신에 좀 더 저돌적인 어떤 네네. 힘. 그래서 트랜지션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었고 최근에 본 것 중에 하나 좋았던 게 뭐냐면 김진희 선수가 그냥 패스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크린 받아서 드리블 돌파한 이후에 동시에 김소니아가 움직여요. 또는 다른 선수들이 움직이면서 거기서 커팅 패스를 해주는데 그 패스가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우리은행이 좀 더 활동력 있게 변했다. 물론 네네. 이제 그렇게 되면 불안한 면들이 있죠. 수비가 살짝 불안해지기도 하고 경기 어떤 기복이 생기기도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박혜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몸이 아직 정상이 아니에요. 맞아요. 예, 딱 볼 때 박혜진 평소 같으면 왼쪽으로 달고 올라갈 것도 가다가 본인이 브레이크로서 돌아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건 몸이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이만큼 보여주고 있다. 이게 박혜진의 능력이고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근데 우리은행이 그 신한은행한테 한 점차 극적인 역전승을 갖다 거두긴 했지만 확실히 힘이 좀 떨어졌다는 그건 느낌이 맞아요. 들어요. 네. 네, 신한은행이 잡아먹을 수 있겠다. 네. 이런 느낌은 들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한은행 편에서 그 얘기는 좀 네네.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신한은행이 김혜나 감독 완전히 지금 확 올라온 그런 선수 지금 나왔습니다. 우리은행의 박지현이 아이솔레이션을 할 때 네. 다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약간 엇박을 내면서 들어오는 저 스텝과 저 박자가 약간 미국 농구 같은 느낌을 주면서 상당히 어렵게 한다. 높이도 좋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 느낌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미국 애가 왔어요. 맞아요. 네, 그냥 와서 정말 그리고 저는 이게 참 재밌다고 생각한 게 상대가 우리은행 아닙니까? 네. 수비가 제일 좋은 팀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우리은행을 상대로 지금 김혜나가 이 아이솔레이션 했을 때 그 수비에 당했던 선수들이 우리은행에서 수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쓰는 홍보람 선수 그리고 피지컬이 좋은 김소니아 선수 이런 선수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 상대가 되는데도 결국은 그 박자를 놓치면서 골을 허용했어요. 그 우리은행을 상대로 좌우를 벌리라고 하면서 1대1로 공간을 만드는 순간에 저걸 또 한다고 우리은행이 저걸 2번 당한다고 4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위성호 감독도 그거에 대해서 그걸 왜 먹어라고 말을 못할 만큼 정말 그 박자와 그 감각 그리고 올라갈 때 될까 싶은데 그걸 성공시키는 일단 그 과정과 모든 건 아까 말씀드렸던 저기서 김혜나를 시키는 감독이나 그걸 양보해준 에이스나 성공한 김혜나 정말 놀라웠어요. 그냥 이번 시즌은 신한은행은 이미 기적의 팀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시작은 언니들의 부활 그리고 김단비의 영웅 본색 한엄지 김아름의 성장 이제 유승희 김혜나의 활용점정이 남아있나. 야, 사막이 올랐고. 네, 마지막. 이게 결국은 그 정상일의 마지막 한 칼이 이건데 과연 정상일 감독이 머릿속으로 어디까지 그리고 있을까. 이미 말로는 얘기합니다. 이 경기 정말 아쉽게 패했잖아요. 그냥 어쩔 수 없었다. 열심히 했다. 양팀 다 잘 싸웠다. 아쉽지만 어쩌겠나. 까지 얘기를 하고 정말 그게 다예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 뒤에 할 말은 오프 더 레코드인데 말하지 않겠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뒤에 뭘 감추고 있는지는 정말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양측입니까? 예. 사실 이 경기 끝나고는 야 진짜 내가 말하면 아우씨 얘기도 나오긴 했어요. 근데 워낙 게임을 잘했고 그리고 상상했던 것 이상의 뭔가를 자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한은행은 그냥 그 선수의 어떤 화수분이라기보다는 뭔가 플레이의 화수분 같은 느낌을 이번 시즌 계속 주고 있어가지고 정말 재밌어요. 이 저는 어떤 생각이 들냐면 요즘에 이제 정상인 감독 보면 좀
미스테리한 것 같아요. 음. 이분이 사실 이제 말도 많으시고 말을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막 이제 저처럼 이렇게 말이 좀 빠르고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감추는 게 많아 뒤에서. 근데 그 뒤에 감추는 게 뭐 음흉하다 이게 아니고 네. 좀 귀여운 느낌이에요. 네. 네. 그래서 분명히 우리도 뭐 김혜나 같은 경우에는 저 선수가 나중에 돌아오면 분명히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다. 변수가 될 수 있을 텐데 어떤 정도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그게 이제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까지는 아닐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좀 봐야 된다. 네.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뭐 정상인 감독 계속 아이 뭐 김연아 들어오면 그냥 이제 로테이션 좀 돌리는 네. 거 뭐 이런 식이었어. 한 명 더 쓰는 거야. 그렇죠. 이걸, 뭐 이랬는데 사실 그 말도 저희가 100% 믿지는 않죠. 네. 네. 왜 아니까 우리는 양치기인 거. 그 사람을 아니까. 근데 이 정도인지 몰랐어요 우리가. 네. 이 정도인지 몰랐다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자 김연아 선수가 들어왔을 때 이 선수가 이렇게 역할을 해주면 기본적으로 지금 신한은행은 로드가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걸리냐면 두 가지 문제인데 김단비가 에이스 역할을 하는데 김단비의 의존도가 점점 심해지면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 부작용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그걸 이제 균형적으로 잡는다고 그래도 그게 객관적 전력이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맨 처음에 김수현 선수가 핵심이라고 그랬는데 김수현 선수의 역할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네, 이제 맞아요. 한엄지나 또는 김아름 이런 선수들이 좀 받쳐주고 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플레이오프 때 가면 그 부분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여기서 뭔가 모터를 달아야 돼요. 이 모터를 굉장히 강력한 김혜나 모터를 달고 그보다 좀 작은 유승희 모터를 달았어요. 지금 김수현 선수가 많이 뛰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틀을 해치지 않으면서 신한은행은 지금 객관적 전력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거 우리은행하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KB전 지금 같은 상태면 할만해요, 충분히. 네,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김연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좀 뭐랄까 조금 더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면 김연아 선수의 1대1 특히 이제 미드레인지에서 그런 부분은 당분간 맡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파해법을 아마 들고 나올 그렇죠. 것이다. 네. 라는 부분하고 몰라서 당했다는 부분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물론 김연아가 그 부분에서 워낙 뛰어나게 클래스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통할 수 있지만 우리는 같은 전까지 그런 이제 충격적인 부분들은 조금씩 사라질 수 있다. 근데 여기서 그러면 김연아가 모터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해야 되냐면 패싱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분산을 할 수 있는. 분산을 시켜주고 자기 득점도 할 수 있으면서 효율성이 높아지고 팀워크가 높아질 수 있는데 과연 그게 될 것인가? 이 부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신한은행 게임이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김혜나를 어떻게 쓰는가 이건 정상인 감독이 잘 알고 있으니까 잘 쓰시겠죠. 그 김단비와 김혜나의 롤을 어떻게 좀 분산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김단비 선수도 지금 이제 노장이고 여기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 이 선수 능력은 뭐 기본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걸 가지고 간다면 신한은행이 정말 어떤 개인이 아닌 팀으로서의 객관적 전력 자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김혜나 선수가 이렇게 고삐 풀린 상태로 코트에 뛰어다닌 게 정말 오랜만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 어느 순간에는 의욕이 너무 넘쳐서 선을 넘는 플레이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정상희 감독이 정말 그럴 때마다 정말 적절하게 벤치로 뺐다가 집어넣고 뺐다가 이게 사실 선수 리듬을 해칠 수가 있는데 네. 이게 너무 적절하게 잘 됐고 그리고 뭐 신한과 우리은행 경기를 계속 칭찬을 하자면은 이날 사실 신한은행이 우리은행과의 경기에서 가장 어려운 이유가 김단비가 잡혀요. 그렇죠. 에이스인 김단비인데 왜냐면 유성호 감독이 김단비를 너무 잘 알아. 그 위성우 감독 전주원 코치가 김단비 선수가 신한은행 막내였을 때부터 거의 전담으로 키우다시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신한은행에 지금 있는 지도자들보다도 이 위성우 감독과 전주원 코치가 김단비의 습관과 경기 전에 몸 풀 때 김단비의 걷는 모습만 봐도 쟤 오늘 어디가 안 좋은데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해요. 김단비 선수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은행 선수들은 김단비 선수가 돌파를 하다가 돌아 나올 때도 어느 쪽으로 나올지도 알고 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김단비 선수도 그 얘기를 했어요. 내 앞에 있는 박혜진보다 박혜진 뒤에 보이는 위 감독님이 더 신경이 쓰인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랬는데 이날 김단비 선수가 1쿼터에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극복해내면서 그리고 상대의 진짜 떠오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지현을 완전히 싹을 거기서 눌러버렸거든요. 그리고 박지현 선수가 올라가는 그 완벽한 찬스를 옆에서 뛰어오면서 블록으로 딱 찍어버리는 순간에 아마 박지현 선수도 와 버티고 있던 센터가 아니라 포워드가 뛰면서 이렇게 이걸 찍어버린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김진희 선수의 또 능수능란한 레이업은 김혜나 전 가드가 그런 블록 슛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거의 르브론 아닙니까? 이루고서 따귀 때리듯이 치는 그 블록을 저게 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팀의
다이나믹함이 붙었어요. 사실 신한은행이 좀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지난 몇 년 동안 김단비가 있었지만 다이나믹한 팀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좀 뭐랄까 죽은 팀이었죠. 네. 사실. 예. 이 팀은 그냥 그 연륜과 알고 있는 대로의 어떤 그 노련한 플레이라는 팀이지 되게 기대감이 1도 없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네, 네. 좀 다운되는 느낌의 팀이었는데 이 팀이 지금 아주 그 활기가 살아나고 있고 김단비 선수가 외국인 선수가 없는 현재 시스템에 적응을 하면서 예전 레알 신한은행의 막내였을 때 야, 저 김단비가 성장하면 얼마나 무서울까라는 생각을 했던 그 그림을 비로소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 저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전은 무조건 갈 겁니다. 무조건. 남아있는 매치업 중에 지금 뭐 이제 KB와 우리은행의 다음 경기가 사실상의 1위 결정전이 아니겠냐라고 하는데 네. 저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경기가 더 기대돼요. 자, 삼성생명으로 한번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삼성생명은 지금 BNK에게 57대 52로 승리를 갖다 거뒀고 하나원큐에게 88대 91로 졌는데 이 삼성생명이 사실 BNK만 만나면 올 시즌에 전반엔 졌다가 후반에 역전승을 거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하나원큐는 사실은 좀 보고하는 경우가 많아요. 강희수를 못 막아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11승 11패 4위를 갖다 하고 있고 김한별 선수가 하나원큐전에 복귀를 했는데 결국은 패했습니다. 자, 요 경기 좀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전 근데 네, 저 솔직히 삼성생명. 네. 네, 모르겠어요. 전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게 네. 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전 지금 휴식 기후에 삼성생명이 네. 경기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절실함이 이 경기의 가장 큰 목적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 약간 느낌이 선수의 투입이라던가 경기를 운영하는 모습이 지금 휴식기 이후에 김한별과 박하나 선수가 사실 일단 제외됐잖아요. 부상으로 해서. 그러면서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삼성생명은 5, 6위 팀한테 순위를 추월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올라가봤자 그렇다고 2위 이상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삼성생명은 이미 플레이오프 시스템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BNK와의 경기에서도 그렇고 배윤 선수를 초반에 많이 안 써요. 네. 근데 사실 초반에 그렇게 밀어붙이면은 그 BNK나 하나원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흐름을 잃을 수가 있는 조건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냥 승부를 봐야 되는 4쿼터나 이런 후반에 그래 여기서 한번 해봐 이런 느낌이지 그 앞에는 김한별이 없을 때도 아꼈고 그리고 김한별과 둘을 위력적으로 계속 쓰기보다는 선수들의 거의 10명, 11명을 쓰잖아요. 오히려 김한별의 컨디션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과정이고 박하나가 그때 또 돌아오고 지금 우리 백업에서 이제 선수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잖아요. 이들 중에서 우리가 플레이오프에서 가장 최선으로 쓸 수 있는 멤버들을 시즌을 통해서 가려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삼성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냥 경기를 보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들이 좀 보였다. 저는 100% 동의해요. 저도 임근배 감독하고 직접 통화한 적이 네. 없고 대화한 적은 없지만 어떤 느낌이 있냐면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게 맞다라고 봐요. 왜 맞다라고 보냐면 우리가 초반에 사실 김한별 배영 얘기를 했을 때 네네. 물론 두 선수 잘하는 선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 근데 이 선수들이 코어가 됐을 때 잃을 수 있는 손실이 많고 그렇게 되면 이 선수들을 중심으로 뭔가를 갖다 넣었을 때 KB하고 우리는 과연 잡을 수 있냐 쉽지 않다 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삼성생명이 뭔가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삼성생명의 지금 강점은 선수 폭이 되게 넓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김한비 좋았죠. 예. 그다음에 박혜미 괜찮습니다. 신이슬 좋습니다. 조수아. 네, 조수아 좋고요. 그리고 그 김단비 있죠.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을 갖다 썼을 때 사실 김한별 배윤과 그렇게 시너지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볼 때는 삼성생명은 여기에서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김한별 배윤 선수의 의존도를 줄이고 이 선수들의 활동력 강점을 가져다 쓰면서 뭔가 포인트를 옮겨야 된다. 근데 그러는 과정 같아요, 지금이. 그런 과정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좀 더 봐야겠지만, 물론 이제 박하나 선수 들어왔을 때 승부처에서는 분명히 김한별, 배윤, 박하나를 써야 되는데 이 선수들이 과연 그 1, 2쿼터, 3, 4쿼터 때 체력 조절을 어떻게 하면서 승부처에서 힘을 어떻게 몰아넣을 것인가. 이 부분에서 그러면 1쿼터, 2쿼터, 3쿼터까지 경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고 로테이션 멤버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피오 때도 삼성생명의 어떤 피오 경쟁력과 직결이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 저는
배윤, 김한별 이 두 선수가 없거나 아니면 한 선수만 들어갔을 때 어떤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틀을 만드는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박준호 편집장이 얘기했던 부분하고 저 일맥상통하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좋다. 근데 단 김한별, 배윤도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 한 25분 정도 출시 시간 좀 줄여드려야 되고 거기에서 집중을 해줘야 된다. 이 두 선수는 그동안 사실 솔직히 말하면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약간 경기를 던질 때도 있고 좀 이제 무책임한 플레이를 할 때가 있었어요. 코트에서 본인들이 경기를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그렇죠. 선수가 예. 되겠죠. 그러지 말고 이제는 모든 걸 다 불살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진짜로. 안 그러면 욕 먹어요. 나의 40분은 25분이다라고 그렇죠. 설정을 하고. 조수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워낙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선수는 한 3, 4년 내에 잘 크면 톱으로 성장합니다. 조사 분명히. 선수. 예. 근데 외곽 슛을 무조건 갖춰야 돼요. 이 선수는. 그게 없으면 그냥 이제 또 그냥 유망주기를 가는 거예요. 또 특히나 그 포지션 자체가 그렇죠. 사실 좀 슛이 없으면 안 되는 포지션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윤예빈이 지금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벽을 이제 다 깼어요. 거의 다 깼고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조합을 잘 쓰는 거, 요거를 삼성생명의 경기 포인트로 보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왜 신인 선수 얘기 안 해요? 신이슬 얘기했잖아요 아까. 좋아요, 엄청 좋아요. 근데 신이슬은 이 선수는 이렇게 가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리딩을 할 수 있는 3&D 이 후다발이 있더라고 진짜. 그건 미안합니다. 예. 근데 신인수 선수의 더 좋은 강점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스크린을 받은 뒤에 미드레인지 공략이 돼요. 거기서 미드 점퍼를 쏠 때 이 올라가는 일련의 과정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사실 그 슛을 쏘면서 슛감을 잡고 석점을 쏘면 훨씬 효율이 좋을 거예요. 지금 사실 효율이 좋지는 않거든요. 3점에서 성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 선수가. 그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 슈팅의 어떤 그 타이밍 그리고 슛을 언제 쏠까 셀렉션 문제인데 그 셀렉션을 키우려면 모든 유망주들이 다 공통된 문제인데 리드 앤 리액트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의 흐름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능력을 키워야 돼. 그게 이제 사실 경험치 먹는다 이거 네네.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빨리 키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어요. 어떤 분이냐 비디오 분석을 계속 보고 거기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요.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컷을 하는 것보다는 뒤로 탑을 해가지고 나와서 쏘는 게 더 낫었지.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까. 계속 그러면서 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고민을 하면 그런 경험치가 먹습니다. 근데 지금 유망주들이 안 크는 이유. 그 이유는 물론 뭐 시스템 문제도 있지만 그 유망주 개개인의 그런 치열한 고민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희승 선수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키우면 훨씬 더 좋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자리매김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저는 비시즌에 우리가 이 이르농구에 신인 선수 한번 초대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네, 그냥 재밌으라고요. 신인 선수 제 일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신인 선수 보면은 저는 이 임금희 감독이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고 제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관중들이 없으니까 감독이 하는 소리가 기자석까지 많이 들리잖아요. 네네. 임금희 감독이 사실 선수들 뭐라고 하는 스타일의 감독이 아닌데 코트에서 임금희 감독이 한 경기를 할 때 선수한테 지적을 하는 지분의 80%가 신이슬 선수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야 저거는 지금 신이슬이 잘못한 게 아니지 않나 싶은 상황에서도 계속 신이슬을 지적을 해요. 근데 이거는 뭔가 이 선수한테 본인이 원하는 게 확실히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 이 부분까지 말할 필요는 없는데 임금배 감독이 되게 자유롭고 이런 감독이지만 사실 되게 잔인한 감독입니다. 그걸 계속 야 이해를 안 돼? 해봐 하다가 결국 안 되면 그래 나와 이러고 안 써요. 그렇죠. 그러고 나면은 기회를 충분히 주고 그 다음에 네. 안 될 것 같으면 일단 충격요법이 있죠. 그렇죠. 제가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제가 늘 말씀드린 건데 위성호 감독과 임금배 감독이 되게 스타일 달라 보이지만 결국 지향점은 같다. 지향점은 같은데 위성 감독 같은 경우에는 선수의 멱살을 끌고 그 자리에 세워놓고 여기서 이렇게 하라고 될 때까지 못해? 아이 웃기지 마. 너 할 때까지 너 못 내려가. 이렇게 시키는 스타일이라면은 임금 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래 그거라고 해봐. 그래 그거라고. 근데 경기 중에 그게 안 돼? 또 해봐. 안 됐어? 나와. 그럼 다른 사람한테 기회.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신인 선수가 정말 어떻게 자기 위치를 구축해 갈지 그리고 저는 신인 선수가 정말 잘 이겨내서 정말 등장할 때마다 노말못의 가슴을 막 이렇게 옥죄이고 반성을 하고 부끄럽구나. 역시 나는 사과의 아이콘이 맞구나. 이거를 평생 느낄 수 있도록 계속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희승 선수가 제가 사과했으면 신희승 선수가 그렇게 커준다면 제가 뭐 사과 100번이라도 시간 얼마 없는데 비행기 얘기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신희승 선수 화이팅! 네. 네. 자, BNK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NK도 지금 경기력이 브레이크 이후에 괜찮습니다. 네, 뭐 삼성생명이 52대 57로 패했는데 일단 수비가 좋아졌고 박 편집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딱 한 경기 했어요. 삼성생명이랑 한 경기였는데 저는 근데 그래도 좀 아쉽다 싶었던 게 연패를 끊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삼성생명이 약간 선수 기용 면에서 그런 느낌의 약간 관리의 느낌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좀 초반에 더 승부를 내줬어야 되지 않았나. 결국은 BNK는 이날 배윤한테 졌어요. 이 경기에서 이 4쿼터에 전 배윤을 막지 못했는데 이날 배윤이 26분 뛰었거든요. 네. 올 시즌 두 번째로 적게 뛴 날이었어요. 네. 근데 리바운드를 15개 잡았어요. 배윤 올 시즌 개인 최다 리바운드였어요. 이게 사실은 이런 상황이 되면서 BNK가 리바운드를 11개 줬거든요. 삼성생명한테. 삼성생명이 김한별이 뛰지 않는 상황에서 배윤도 적게 뛰었는데 최근 경기에서 좀 분위기를 바꾸는 과정에서 리바운드 싸움을 모토로 가져갔던 BNK가 그 리바운드 졌다. 또 어쨌든 저돌적인 빅맨으로 성장하고 있는 진한이 있는데 좀 그 부분이 안 됐다. 뭐 물론 진한 선수가 개인적으로 제일 어려워하는 매치업 상대가 배윤 선수긴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 마지막에 역시 뒷심의 좀 부족 이런 것들. 그리고 소위 그 얘기하잖아요. 1쿼터의 지배자 이소희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약간 이거를 이소희 선수가 좀 어째 이거는 좀 성장을 하고 본인이 경험을 쌓아야 되는 거지만 이 활약을 1쿼터에 100을 하고 있다면 이걸 한 70 정도로 줄여서 2, 3, 4위도 쭉 할 수 있던가 아니면 좀 이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모습이 좀 나아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좋은 점하고 나쁜 점을 좀 얘기를 할게요. 좋았던 점은 뭐냐면 이제 휴식 이후에 체력적으로 어떻게 회복이 좀 되면서 활동력은 확실히 좋다. 네. BNK가. 그래서 좀 끈질긴 면이 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거죠. 네네. 그 유영주 감독이 또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이고 네네. 그 부분이 좀 잘 되고 있는 부분은 좋은 부분이에요. 굉장히 좋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BNK 쪽에서 뭐 많이 좀 얘기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뭐 2대 공격의 비율을 갖다 좀 더 늘려야 된다.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나오냐면 진한 선수가 사실 핸드오프 패스를 줘요. 그러면 이소희가 그걸 받아서 그대로 들어가면서 네. 거기서 뭔가 해결을 하고 안혜지도 그런 역할들이 많고 네네. 2대 공격 이후에 안혜지의 패스에 의한 뭐 이소희의 득점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구슬이나 노현지 같은 경우에도 좀 더 간결하게 플레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 알겠어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력이 좀 좋아졌어요. 수비가 강화되고 공격에서 그런 효율성을 좀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부족하다, 그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리바운드 문제는 제가 조금 더 이제 리바운드는 일단 정신력하고 높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집중하고 이런 부분이라 우리가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려고 했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스크린을 누가 쳐주느냐 그리고 누가 뛰어 들어가느냐 그걸 반복 연습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BNK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부족해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제일 강한 팀이 사실 우리은행 아닙니까? 우리은행이죠. 예. 그냥 박지현 선수가 그냥 키가 커서 얘가 리바운드가 좋구나 이게 아니라 박지현 선수가 올 시즌 초반 리바운드 좋을 때 보면은 김정은 선수가 스크린이랑 스크린을 전부 다 걸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리고 그런 이제 밑작업 네. 예를 들어서 스크린 서주는 사람이 좀 방심해가지고 게을러지거나 방심해가지고 집중이 떨어져서 그걸 못한다 그러면 뺏길 거 아니에요. 네.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연습을 하고 그걸 정교하게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BNK는 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2대 공격을 이 팀은 내가 볼 때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롤에 대한 설정이 되게 거칠어요. 어떻게 거치냐면 어떨 때 승부처나 아니면 어떨 때 보면 그냥 막 농구를 해요. 뭐 노현지 한 번, 구슬 한 번, 뭐 이소희 두둑해서 한 번 이런 식인데 그럴 때마다 플랜을 계속 정교하게 다듬으면서 자 지금 승부처에서는 2대2 공격을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그럼 밑그림을 쳐주는 게 누가 있고 이렇게 해야 만약에 그거를 하더라도 상대가 알고 뭔가 파해법을 하더라도 그 BNK가 2대1을 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밑작업이나 그런 섬세한 배치가 지금 부족한 거예요. 사실 이 삼성생명 저는 요 경기를 놓고 보면 올 시즌에 BNK 김진영 선수가 정말 많이 성장을 하긴 했는데 정말 좋은 흐름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 김진영 선수가 무리한 공격을 2개 하면서 연달아 실패하면서 흐름이 좀 넘어갔는데 결국 그 흐름을 회복 못했거든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그 2개 플레이에서 승부가 갈렸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정말 승부처에서 섬세해야 될 부분 진짜 볼 하나를 특히나 이 BNK 같은 팀은 볼 하나를 정말 아껴서 게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내던지는 공격이 나와버리고 공격권을 준 다음에 사실 또 그런 공격에 실패했을 때는 상대한테 바로 역습을 맞잖아요. 이런 것들의 좀 반복이 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사실 경험의 문제, 그래서 이제 뭐 코어의 문제인 건 맞아요. 맞는데 그걸 그럼 보충할 수 있는 역할을 그렇죠.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근데 그런 부분이 안 보이니까 이 말씀을 갖다 드리는 거고 또 이제 그런 이제 밑그림 그리는 작업이 그 섬세한 터치가 좀 부족하다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생명하고 게임을 할 때 비슷하게 가다가 4쿼터 2분 46초를 남기고 BNK가 더블팀을 갑니다. 배혜윤이 막혔어요. 골 밑에서.
림 바로 밑에서 막혔는데 그렇게 되면 패싱 라인은 차단하기 되게 쉬워져요. 근데 이소희가 그냥 훅 들어가요. 그래서 배혜윤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석점이 들어가면서 거기서 경기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도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왜 박지수를 더블팀을 했을 때 처음에 딱 들어가고 거기서 패싱 라인 차단하는 게 기계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이제 연습을 그만큼 했다라는 거고. 연습량이 네. 상당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전에서 그걸 할 만큼 계속 강조를 했다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계적인 입력 이런 게 부족한 건데 이 부족한 거는 훈련의 문제. 그러니까 훈련 효율성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BNK가 훈련을 정말 많이 하는 팀이긴 한데 이제 비시즌 내내 체력과 활동량에 관한 부분에 많이 집중이 돼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제 그 말씀하신 수비적인 부분 사실 수비 훈련, 수비 조직력 훈련이 정말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완성하는 데는 물론 비시즌은 길었지만 충분한 여유가 없었던 거 아닌가. 예, 체력과 이런 부분에 좀 더 투자를 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약간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BNK가 잘할 수 있는 팀이에요. 음. 잘할 수 있는 팀이고 점점 나아질 수 있는 팀인데 그런 그 섬세한 어떤 밑그림만 조금 더 그려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팀이다.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다. 브레이크 이후에 네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원큐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하나원큐가 패패 승리를 갖다 거뒀는데 이 팀도 지금 신한은행하고 어쨌든 접전, KB하고 접전, 그리고 삼성생명 연장 혈투 때 승리 갖다 거뒀습니다. 경기력이 좋은 거죠. 네. 뭐 사실 계속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반복된다는 말씀드렸었고 네. 그리고 강희슬과 고아라가 결장한 다음에 몇 경기를 너무 쉽게 내주면서 강희슬과 고아라가 없다는 게 치명적이긴 하지만 네. 그걸 패배에 대한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일단 강희슬 선수가 돌아오면서 어쨌든 간에 그 득점을 가져가주는 에이스는 하나가 다시 돌아오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신진영 선수 상승세는 좀 지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그러니까. 꾸준하죠, 이 네. 선수가. 그러니까 신진영 선수가 분명히 고등학교 때 61점을 얻었던 만큼 능력이 있는 선수가 맞아요. 하지만 부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 이제 어렵나? 아 가능성이 보여주네. 이게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최근에 뭐 약간 턴오버가 많이 나오는 경기도 있고 그리고 신지현 선수에 대해서 진짜 1번이 맞니? 아니면 2번 옷 써야 되냐? 이런 논란도 있고 이훈재 감독도 이 경기 끝나고 인터뷰 보면은 팀이 이기든 지든 신지현 선수에 대해서는 칭찬보다는 아쉬움을 더 많이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모든 걸 떠나서 지금 신지현 선수는 그 말씀을 주신 대로 15점 이상의 득점을 가져가는 게 좀 꾸준한 흐름을 가고 있다. 이거는 어쨌든 강희슬한테 몰리는 득점 그리고 상대가 여기에 뭐 하나원큐랑 게임할 때는 강희슬한테 70% 수비 가주면 되지 이랬던 거에 분명히 균열을 주는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리고 또 뭐 사실상 올 시즌 신인상으로는 확정이 아닌가 싶은 강유림 선수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는 좀 초반에 좀 답답했던 너무 더블 포스트를 고집하는 게 아닌가 뭐 사실 더블 포스트 부분은 좀 말하고 싶지 않거든요. 잘만 맞추면 잘할 수 있지 않겠냐고 좀 기다렸던 입장에서 그리고 이게 농알못 씨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농알못에 이제 뒷걸음치다가 쥐 한 번 잡은 그 케이스가 됐잖아요 이번에. 예. 그래서 지금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길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아, 저 이해할 수가 없네. 예. 아니 이걸 길게 얘기할 거면 내가 신이슬 선수를 더 얘기하죠. 그 하나원큐는 지금 싱글포스를 쓰면서 뭐 확실히 이제 본연의 어떤 경기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일단 그 부분 하나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신지현 선수인데 이 신지현 선수의 지금 역할이 그러니까 신지현 선수는 지금 보면 작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네. 꾸준한 거는 좋아졌고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10점 이상은 무조건 잡아낼 수 있는 선수구나. 네. 인데 근데 최근에 좀 더 좋은 건 뭐냐면 강계리나 김지영이 더블 가드로 들어가면서 신지현이 슈터로서의 어떤 본능을 좀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이 있다. 지금 이제 박혜진하고 비슷한 거죠. 좀 득점에 좀 더 자기 공격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그런 부분 저는 그런 부분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제 외곽의 높이가 좀 낮아지는 그런 약점들은 있지만 사실 네. 여자 농구에서 그런 미스매치 정도를 공략할 수 있는 팀은 많지가 않다. 뭐 KB 정도 지금으로 그렇죠. 치면 그렇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나은 게 아닌가 지금 상태는. 그리고 그런 상태이고 그러니까 지금 싱버스 쏘고 더블 가드 쓰고 강희슬이 들어오니까 또 그리고 강윤희 뭐 이런 선수도 있지만 들어오니까 훨씬 더 하나원큐가 위력적으로 좀 게임을 하고 있고 또 기대가 되는 경기력을 벌이고 있잖아요. 지금 뭐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 아쉬운 건 뭐냐면 지금 이제 강계리나 김지영을 갖다 놓고 신지현을 갖다 서는 거는 좋다. 그리고 양인영 그리고 뭐 이정현, 이하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더블 포스를 간간히 쓰긴 하지만 싱글이 확실히 제가 볼 때 하나원큐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강유림 잘합니다. 기본적으로 강유림 굉장히 잘하고 원래 수준이 있었던 선수예요. 이 선수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는 자기를 믿고 부딪히면 돼요. 이 선수는. 그래서 벽을 깨면 되고 강희슬은 저는 기용법은 살짝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선수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재다능한 선수 같아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이 선수는 기본적인 리듬이 있어요. 네네. 그렇죠. 특히 드리블 할 때도 리듬이 있어요. 그러니까 드리블 능력이 있는 선수예요. 그리고 골밑 돌파 시에도 헤지테이션 부부가 엄청 좋은 선수예요. 그래서 타이밍을 끊고 거기에서 슛을 쏴요. 네. 뭐 석점이야 말할 것도 없고 리그 최고니까 이 선수가. 그러니까 봐. 이 선수가 슛이 되죠. 미드 점퍼 되죠. 그리고 들어가서 골밑 돌파가 되는데 여기 헤지테이션 무브까지 되면서 드리블에 어떤 안정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책의 빈도가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수가 공격을 할 때 보면 대부분 다 1대1이에요. 그죠? 스크린에 도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이 선수가 패싱이 나쁘냐? 패싱이 좋아요. 이 선수가 그 리바운드를 잡고 패싱을 뿌려줄 때 보면 가장 속공이 나갈 수 있게끔 간결하게 뿌려주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수에게 몰렸을 때 패싱도 된다라는 거죠. 다른 선수들이 위치를 제대로 서 있으면. 그러면 이 선수를 어떻게 써야 되냐? 저는 NBA의 제임스 하든처럼 써야 된다고 봐요. 진짜로. 그래서 그 이전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왜 이 선수한테 스크린이 와서 이 선수가 2대1을 안 하냐? 메인볼 핸들러가 안 되냐? 저는 차라리 이렇게 놓고 신지현을 스팟업 슈터로 놓으면 하나원 큐가 훨씬 더 공격에서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고아라가 들어와도 고아라는 오프터 부부가 별로 없는 선수이긴 하지만 3점슛 성공률이 굉장히 좋으니까 거기에서 골밑터파가 되는 거죠. 그렇게 세워놓고 강민슬과 양인영 뭐 혹은 뭐 이하은 뭐 강유린과 이대를 해도 되고요. 강유린 들어오면 그런 식으로 저는 하나원 큐의 공격을 메인 옵션을 그렇게 가져가야지. 강희슬은 슈터처럼 그냥 어떻게 쓰냐면 볼이 없는 상태에서 누가 신전이나 누가 드리블을 하고 있으면 스크린을 받고 멀리 떨어지면서 거기에서 빈자리를 노린다고요. 저는 이거는 그러고 나중에 볼이 돌다 보면 1대1 네. 공격을 하게 되잖아요. 이거는 저는 강희슬을 조금만 쓰는 거라고 생각해요. 체력적 부담이 있으면은 빼주면 되는 거고. 근데 사실 강희슬 선수를 보면은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하나원 큐랑은 그러거든요. 왜 강희슬에 대한 패턴이라든가 강희슬의 활용법이 많이 보이진 않는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 하나원 큐 입장에서 답답해하는 게 우리의 거의 모든 패턴이 강희슬 패턴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슈터로서 3번으로서 패턴을 돌리니까 그렇죠. 그 선수의 메인볼 핸들 역할을 맡기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3번이나 그러니까 슈터로서의 어떤 어웨이 스크린을 받으면서 그냥 빈자리 찾아가는 또는 스크린을 받는데 그 스크린이 볼을 가지고 받는 게 아니고 볼이 없는 상태에서 오프더볼 무브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 패턴 말고 이 선수가 이제 메인 볼 핸들로 역할을 가지고 스크린을 받고 거기에서 공격이 시발이 되면서 본인이 직접 활용할 수 있게. 그렇죠. 그게 저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시도는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근데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사실 뭐 이런 패턴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패턴도 잘 안 보이거든요. 네. 이게 왜 팀에서는 이 패턴이었는데 이게 왜 없나라고 고민해봤을 때 스크린이 너무 약해가지고 돌아 나와서 그 패턴을 돌렸는데 수비가 그럼 스크린에 걸려야 되는데 수비가 그대로 따라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패턴이 아니었던 걸로 보이는 거죠. 수비가 다 따라갔으니까. 근데 하나원 큐 올 시즌 내내 스크린이 너무 약하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차라리 그렇다면은 스크린을 알아서 거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걸릴 수 있는 위치로 말씀하신 대로 강희슬이 알아서 가도록 하는 게 볼을 주고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왜냐면 그 스크린이 지금 안 되는 게 시즌 중에 바로 고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훈련의 문제예요. 제가 그쵸. 볼 때는 그러니까 KB가 그나마 이제 좋은 게 어떤 부분이냐면 스크린 플레이 잘해요. 맞아요. 이 팀들, 이 선수들. 근데 그 선수들이 그러면 능력이 좋아서 그러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근데 그만큼 그 스크린에서는 중요성을 알고 같이 한다는 거죠. 우리랑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훈련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정교하게 다듬으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스크린 설 때 그냥 대충 서고 슬립으로 빠지잖아요. 그러지 말고 자세를 정말 낮추고 나 스크린만 할래. 양인영 선수 중거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일단 먼저 하고 가는 식으로 이렇게 좀 뭐랄까 그걸 중요성을 좀 강조해가지고 강희슬 메인볼 핸드로 쓰면 어떨까. 저는 뭐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또 그거 하나하고 지금 좀 이런 말은 지금 드리는 게 좀 죄송하긴 한데 하나원 큐하고 BNK가 딱 이제 좋은 흐름을 조금씩 이제 찾는 상황에서도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미안하긴 한데 사실은 이제 트래직 넘버 계산에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BNK 하나원 큐는 남은 경기에서 2패 3패를 하게 되면은 플레이오프가 못 가요. 달라지죠. 지금. 네. 네. 근데 삼성생명이나 신한은행이 남은 경기를 전패한다고 보기도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그렇죠. 이런 걸 볼 때
현실적으로 물론 포기하면 플레이오프를 포기해서 안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BNK나 하나원큐는 다음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금 하나원큐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열지 않는 보석 상자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정예림 선수도 그렇고 그렇죠. 이지우 선수도 그렇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 이지우 선수와 정예림 선수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원큐가 우리의 미래, 우리가 앞으로 언젠가 쓸 선수가 아니라 당장 다음 시즌부터 플레이 타임을 가져가야 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시즌부터 준비하는 거랑 실제로 정규 리그에서 100%의 에너지를 가지고 나서는 상대팀 선수하고 게임을 해보는 거는 경험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맞죠. 지금 하나원큐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이 선수들을 좀 더 활용법을 넓히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 뭐 어제 뭐 김민현 선수가 결정적인 스틸도 해줬고 뭐 강길이 선수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출전 시간이 늘어나면서 분명히 이전보다 더 올라오는 게 보인단 말이죠. 사실 이런 원석들을 좀 더 많이 끄집어내가지고 하나원큐가 다음 시즌까지 좀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스텝을 이제는 좀 가져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해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 싱글 포스트를 쓴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그때 전에 말씀드렸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그렇게 되면 이제 로테이션을 많이 돌려야 되고 체력전을 확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리고 승부처에서 그런 고비를 넘기는데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길까? 이 부분은 밑그림을 철저하게 좀 그려줘야 된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싱글 포스트 낫다라는 결론이 나왔잖아요. 물론 이 올 시즌 끝나고 여자농구에 준척급 이상의 FA가 쏟아집니다. 네. 하지만 누구를 데려온다고 해도 더블 포스트를 쓰기는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사실. 예. 맞아요. 그렇다면은 그 싱글 포스트가 기존 대로 가던 아니면 FA로 누굴 데려오던 간에 결국은 싱글 포스트라는 기준은 잡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의 조합을 볼 때 이 선수들을 활용하는 것 결국 1번, 2번, 3번 어떤 역할, 뭐 물론 4번도요.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많은 자원들이 있는 만큼 실전에 대한 감각을 충분히 주고 기회를 줘도 뭐 지금 삼성생명 조사 선수 나오고 있고 우리은행 오신 선수 나오고 있잖아요. 정혜림 선수, 이지호 선수 이 선수들보다 순번이 떨어진 선수도 아니에요. 맞아요. 예, 앞선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제절로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